76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저 경매정보지는요, 1부 방송 말미에 김천 지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 내역이 아까도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습니다. 봐가지고요, 여기 보시니까 요건 같은 경우는 A 이분이 상속을 토지를 받았어요. 근데 지상의 건물도 이런 단독 1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A 이분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단독으로 이제 상속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A인데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이 B한테 땅을 팔았던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B라는 분은 이 건물입니다. 이거를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건물이 경매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었다가 이게 경매 취하됐단 말이에요. 이게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취하됐다는 말이죠. 취하됐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A가 토지 소유자인데 이거 만약에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적에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의 어떤 처분에 따라 가지고 건물 낙찰자 C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건물 등기부 내용인데요. 요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그 A라는 사람이 토지를 토지 등기부터 한번 잠깐 보시죠. 이런 건 말이죠. 지금 제가 오늘 물건 3개를 뽑아놨는데 이게 3개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소유권 관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신모 씨가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가지고 있다가 이분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뭐냐면 이게 이분이죠. 협의분에 상속으로 2000년도 아마 이분이 2000년 5월 12일, 13일이네. 2000년 5월 13일 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단 말이죠. 그죠? 예, 넘겨받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건 같은 경우 이제 그 지상에 잠깐만요. 이게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신모 씨라는 분이 건물을 2013년 10월 31일자로 해서 아마 이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과연 이 땅 위에 이 건물이 2012년도, 즉 2012년도에는 이 건물이 없었겠죠. 왜냐면 이 건물이 2013년도 10월 달에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법정 이상권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과거로 이제 회귀해서, 예를 들어 현재 2023년이잖아요. 그죠? 2023년인데, 10년 전에 2013년도에는 이 땅에 뭐가 있었나 없었나, 그거 알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다음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에 로드뷰, 다음 로드뷰를 통해가지고요. 이 건 같은 경우 제가 주소를 적어 놨거든요. 김천시 대덕면 문의일이 590입니다. 이거 다음 로드뷰로 해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이버는 안 되더라고요. 다음 같은 경우 잠깐만요. 이건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대덕면 문의리 590. 요 당시인데 보면요, 보시게 되면요. 현재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건물 있잖아요. 이거. 이 건물이 현재 경매정보지상에 나타낸 그 사건 건물이에요. 건물 면적이 조금 넓죠, 그죠? 넓습니다. 넓은데 이게 2012년도로 이제 회귀합니다. 2012년도 이 당시에는 여기 스카이뷰를 딱 누르면 연도가 나와요. 연도 나오는데 여기 2012년도 한번 눌러보죠. 뭐 있긴 있네. 근데 건물 형성이 좀 틀리죠, 그죠? 조금 전에는 네모 반듯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최초 소유자는 요 토지하고 이 건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소유자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받은 사람은요, 땅하고 이 건물을 상속받았구나. 그 뒤에 2013년도 해가지고 이 건물과는 동일성을 결여하는 새로운 건물이 떡하니 지어졌구나. 그죠? 예. 그럼 보니까 이게 토지상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은요, 다음 이게 네이버는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다음에 보니까 스카이뷰 딱 누르면 이렇게 연도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도 보면 이 건물도 2008년도부터 이 건물이 있었네, 그죠? 2008년도, 2009년도 이게 또 짝수가 걸리더라고요. 짝수.
2010년도, 2012년도죠, 그죠? 근데 2014년도 보면 딱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달에 이 건물이 새로 이제 신축되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서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이제 2013년 이후에 이제 건물이 이제 신축에 의한 보존 등기가 되었구나.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보니까 제가 법정 이상권 하니까 말이죠. 그럼 여기 승인 요건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소유권 보니까 이제 이분이잖아요. 이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 얼굴을 보니까 얼굴가 없어요. 얼굴가 없다 그럼 저당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법정 이상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의 경매 신청입니다. 따라서 임의 경매로. 근데 아예 애시당초 저당권이 없잖아요. 그럼 아예 법정 이상권 성립 안 돼요. 아예 성립 안 돼버린다고, 그죠?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여기 토지 건물 소유자가,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는 신모 씨를, 이분 79년생이잖아요. 그죠? 79년생이고, 그리고 또 잠깐만요. 이제 건물 소유자를 보죠. 건물 소유자 보니까, 토지 소유자 79년생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보니까요, 여기 74년생이시잖아요. 이분, 그죠? 74년생이라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79년생이고 건물 소유자는 74년생이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리잖아요. 근데 법정 이상권이 성립 안 돼요. 또 봐가지고 건물 이것도 보니까 뭐 강제경매나 공매 이거 보니까 이 좋아요. 강제경매 됐어요. 강제경매 그죠? 강제경매 나왔잖아요. 야 그럼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든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이든 간에 불문하고 최초 1파트가 뭐냐 그러니까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 건 같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않기 때문에 법직권, 관습상 법직권 아웃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이 약지권은 약정지상권이거든요. 약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잖아요. 근데 아예 이 본권 이게 토지입니다. 이 토지잖아요. 토지인데 아예 본권은 뭐 얼구가 없어요. 얼구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 없잖아요. 그죠? 약정지상권도 없어. 그럼 보니까 법직권 안 되네, 관습상의 법직권 안 되네, 약정지상권 안 되네. 그럼 남은 게 뭐지? 민법 622조네? 그럼 저 사람들이 설사 민법 622조에 의해서 성립된 권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쩌고 해가지고 꾸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꾸밀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야. 저 사람들 착해가지고 안 할 것 같아. 안 꾸미면 그냥 들어가서 낙찰받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협의해가지고 뭐 땅을 팔든지 뭐 건물을 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를 한 사람 앞으로 딱 귀속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는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머리 아파 그러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것도 법정 시장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조건이 뭐냐 이게 자금력입니다. 내가 저 물건 던져놓고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물건 없는 셈 치더라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저는 문제가 없어. 그러신 분들은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시란 말이죠. 아니야,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돈 꾸어가지고 법직권 관련된 잔금 납부할까? 그러신 분들은 하면 안 돼. 이 막 자금 측면에서 쪼돌리면요, 이거 사람 할 짓 못 됩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또 하나 조금 더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이제 경매 사례 김천 사건인데요. 이게 지금 그겁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제 토지 등기부상의 내용인데요. 토지 등기부상의 내용 해가지고 토지 등기부 흐름에서 얼구상의 제한물권 이 건 같은 토지와 건물에는요 얼구상에 뭡니까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소유자 갑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을이라는 분이 상속받았어요. 조금 전에 우리 보셨죠? 2012년도 다음 로드뷰에 의하면 지상에 건물은 건물인데 무슨 건물이야? 구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이제 멸실돼 버렸지. 멸실되고 나서 이게 2013년도 10월 달에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보존 등기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직권, 관습법상의 법직권, 약직권 해가지고 승인 요건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게 민법 622조의 차지권이다. 요거만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가 붙노? 이거네. 네. 이제 이번엔 순천 사건입니다. 이건 이게 경매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이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근데 이 건물은요, 건물 입찰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 경매 진행 중인데, 이 건물 함부로,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아니야, 입찰 들어갈 거야. 그럼 들어가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을한테 97년도 6월 달에 2분의 1 지분을 팔았어요. 갑이라는 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니까 현재는 이제 갑이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병이라는 분이 상속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을 2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병이라는 분이 이제 을 지분 2분의 1 상속받고, 요 상태에서 이게 이 병이라는 분은 2018년도 4월 달에 상속받았어요. 근데 소유자 갑은 91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자기 소유권 가지고 있었다고. 이게 요 당시에 나대지였어. 그럼 나대지인지 아닌지 그거 어떡하냐 이거지. 요것도 보면요, 사용 승인이, 요건 저기 건축물 관리 대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2010년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다음 로드뷰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009년도 다음 로드뷰 보면은 이 건물이 없어요.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제 건물이 보존 등기된 상태에서 이것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소유자가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A야. 건물 소유자는 B입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이 강제기매잖아요. 그죠? 강제기매 나왔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A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음표를 딱 해놨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법직권, 관습법상의 법직권, 약직권, 성립 요건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지? 민법제 622조에 의한 차지권. 설사 또 말씀드릴게요. 자꾸 반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좀 싫어하시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럼 나머지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에 의한 대항력.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항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건 나중에 사문서 위조, 그건 나중 일이죠. 사문서 위조다 그러면 그 사문서 그 자체가 토지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해서 나름대로 그 주장하는 사람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입증하렵니까? 맞잖아요. 소송, 증거주의죠, 증거.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맨날 입으로만 나불거려도 증거가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서 이 사건 관련된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토지 등기부 흐름은 얼굴 역시 이것도 없어요. 제한물은 없습니다. 건물에도 보니까 없어요. 얼굴상에 제한물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천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물 얼굴상에 보면은 제한물건은 없다더라. 자, 이거 보시니까 최초 94년도에 갑이라는 분이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7년도에 을한테 2분의 1 지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갑과 2분의 1, 을도 2분의 1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을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을 지분 상속받은 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 4월달에 이제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고, 요건도 역시 마찬가지 2009년도 다음 로드뷰에 의하면 지상에 건물이 없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 건물은 언제 2010년 5월달이니까 2010년도니까 2009년도 보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2010년도에 건물이 보존 등기됐다. 그럼 그래 2009년도 보자. 2009년도 이 당시 보니까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 아예 없구나, 나대지거나 있었네. 아이고, 그런데 현재 건물과는 동일성을 결여하는 건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010년 5월 18일자 건물 사용 승인 나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이 났는데 말이에요. 등기를 안 했어. 이 건물 소유자가. 그래서 2021년 7월달 같은 날짜입니다. A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하면서 여기 이제 이 강제경매, 여기 하면 건물 사용 승인이 아마 이게 정입니다. 정자가 빠져버렸는데, 이분이 강제경매, 기입 촉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해서, 강제경매 기입 촉탁 등기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의 건물을 이렇듯이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제가 등기부 등본 샘플을 조금 이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건 대법원 판결인데요.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순천 사건인데요.
순천 사건의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54,309호.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길 90번지입니다. 덕월길 90번지인데, 네, 이제 떴네요. 건물은 보니까 비교적 말끔하죠?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깔끔하게 생겼는데,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오늘인데, 오늘 낙찰됐네요. 봐가지고. 오늘이 2023년 5월 1일이잖아요. 그죠? 2023년 5월 1일인데, 2023년 5월 1일로 다 있는데, 오늘, 잠깐만요. 색깔을 바꾸고요. 네. 2023년 5월 1일이거든요. 폰필 색깔 안 바뀌잖아요. 잠깐만요. 네. 2023년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자리 해가지고, 단독으로, 낙찰 받으셨네요. 그죠? 예. 단독으로 낙찰 받으셨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성씨가 김씨하고 서씨인데, 예? 이 토지가 보면 김모 씨가 2분의 1 가지고 있고 서모 씨가 상속에 의해서도 2분의 1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낙찰자 성씨가 최모 씨로 되어 있단 말이죠. 최모 씨. 예. 근데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 아마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 건물 낙찰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좀 대립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단 뭐 제가 이 물건 바라보며 있어가지고는요, 이 법칙권 또 말씀드립니다. 관습법상 법칙권, 약칙권과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민법 제 622조의 차지권을 가지고 이 김모 씨하고 서모 씨라는 분이 낙찰자 최모 씨한테 압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압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건물을 뭐 부순다든지, 그런데 또 나아가서 김모 씨하고 서모 씨가 최모 씨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 공격이잖아요. 공격거죠. 공격을 한다고. 우리 이거 잘 알아셔야 돼. 그럼 최모 씨는 공격을 당하잖아요. 당하면 어떡한다. 김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해야 된다. 이것도 공격과 방어, 이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모 씨와 서모 씨 입장에 봐가지고요,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 가지고 와 건물 부숴버리라 이랬을 때 과연 최모 씨 입장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멀푼해서 대금 납부한 상태에서 건물에다 뭘 해버린다 하더라. 막 가등기하고 막 임차인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이게 어떤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가등기 설정하고 말이지 임차인들 선순위 임차인들 확 집어넣어버리고 말이지. 예. 집어넣어버리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뭐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봐서 나름대로 협상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협상이 들어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B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A, C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협상의 여지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쫓아내자니 비용도 많이 들어. 임차인만 쫓아내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다?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잖아요. 이거 건물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잖아요. 참 이게 아까워. 철거하지 않고 놔두자니 저 인간은 꼴보기 싫어. 닭갈비지, 닭갈비. 괴롭. 그죠? 그러다 보니까 A와 C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이랬을 때 이제 협상의 달인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A 또는 봐가지고 C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이 한 사람 앞으로 이제 귀속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까지만 봤을 적에는 C 낙찰 받은 이분은 대단히 불리하다. 그런데 사건이 이제 한 단계 딱 뛰어넘어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 앞으로 딱 귀속이 된다 하더라. 그러면 서로가 좋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도 지금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을 볼게요. 토지 등기부등본 보면요, 이게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보시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구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갑구해가지고요, 소유권 관계만 나와 있네요. 그죠? 갑구에서 이분이 처음 다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 일부 이전인데요. 982분의 491이 2분의 1 지분입니다.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분한테 매매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요 2분 지분이 이제 협의분에 대한 상속이니까 이분한테 지분이 넘어왔어요. 이게 현재 소유자는 이 김모 씨하고요, 서모 씨 2분의 1 지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소유권 관계만 이렇게 딱 나오고, 토지입니다. 나와 있고, 이게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얼구. 아주 소유권만 정리되어 있지, 얼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봐가지고, 토지는. 그죠? 그럼 봐가지고 토지상의 저당권이, 저당권은 얼구상에 설정돼야 되는데, 아예 얼구에 보니까 저당권, 얼구가 없으니까, 그럼 법칙권은 아니네. 알았어. 또 두 번째 뭐지? 토지 소유자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뭐가 또 떠버렸나? 잠깐만요.
예. 제가 뭘 잘못하면 막 컴퓨터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토지 소유자가 보면요, 이게, 이상하네, 봐가지고. 네. 토지 소유자가요, 김모 씨하고 서모 씨입니다. 그죠? 토지 소유자 김모 씨, 서모 씨예요. 토지 소유자는 김모 씨와 서모 씨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일단 그럼 건물 소유자, 현재 낙찰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는 누구냐니까. 건물 소유자는 박모 씨잖아요. 그죠? 토지가 김모 씨하고 서모 씨인데 건물에 보니까 박모 씨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지 뭐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틀리잖아요. 그럼 법직권 관습법상 법직권 아니야. 근데 약정지상권 하니까 우리 조금 전에 토지등기부등본 보셨습니다만 얼구상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지상권 설정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직권도 안 돼, 약직권도 안 돼, 관습상의 법직권도 안 돼버려. 그럼 나머지 딱 하나 남은 게 뭐다 이게 민법 제 622조에 의한 차지권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그죠? 100%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상태도 이것도 역시 얼구 없다 말이죠. 그죠? 얼구가 없다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몇 년도에 보존 등기, 요건 말이죠. 지금, 이 건은 등기부 등보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네요. 요거 지금 제가 다른 정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요. 건축물 관리 대장을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2021 타경이고요. 54309 요겁니다. 이 건에 여기 보시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소유권 보존입니다. 이거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유권 보존이 2021년 7월 13일이죠. 여기 이제 강제경매 기입 등기에 의한 촉탁으로 이제 보존 등기, 2021년 보존 등기 됐습니다. 2021년 보존 등기 되고, 그러면 이 건물이, 허가일하고, 착공일 사용 승인일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허가일이 언제입니까? 201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0년도 허가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러고 나서 10년 이상 그 건물을 보존 등기를 안 해버렸습니다. 이게 사용 승인이 언제입니까? 2010년 5월 18일 날 사용 승인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2010년 5월 달이니까 2009년도에는 과연 이게 지상에 그 건물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일단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리다 했을 적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항상 다음에 그 로드뷰에 가지고,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이 땅에 뭐가 있었냐, 그걸 이제 나름대로 검색을 좀 해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시 덕월동 850-1, 850-1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아까 건물이 사용 승인이 2010년도거든요. 그러면요, 그 2010년도 당시 보니까 이 건물의 형상 보이죠?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 건물 요겁니다. 요거 이 건물이거든요. 다음 로드뷰를 한번 보실까요? 로드뷰를 한번 보죠. 뭐 로드뷰 들어온 김에 로드뷰를 보면 요걸 딸깍 누르면 이 건물이 이 건물이라니까. 이 건물. 이 건물인 경매가 너무 오늘 이게 낙찰됐단 말이죠. 그죠? 낙찰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009년도, 2009년도는 보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2010년도, 또 이상하게 나오네, 봐가지고. 잠깐만요. 나와있네. 좀 멀리서 보게 되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잠깐만, 이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민자, 이것도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제 건물이 하나,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 이거 아니고, 뒷건물이고, 요 앞에 보니까 요 도로에 접했는데 이 땅은 보니까 나대지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009년도 이 당시에는 지상에 건물이 일단 없었구나.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아마 이거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상당히 좀 헷갈리실 겁니다. 안정이 젊어서 맨날 저 어렵게 이야기하냐, 그죠? 근데 이런 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맨날 저 뭡니까, 말수기준으로 해서 독수리 오형제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것만, 애들 저 유치원생들 뭐 참새, 짹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사람들이 제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법원 경매를 그냥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가게 계시는데 절대로 이게 법원 경매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공격을 한다면 나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내가 당하잖아요. 눈탱이 밤탱이 돼버린다고. 공격을 한다고 그럼 내 눈탱이가 밤탱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방어는 어떡하지? 방어책이 뭐냐? 이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우, 그 머리 아파. 그럼 이제 아파트 하세요. 빌라 하세요. 오피스텔 하세요. 간단합니다. 그거는 경매가 아니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나름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건의 안에 내부가 보니까 말이죠. 내부도 보니까 깔끔해요. 근데 왜 이걸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안에 내부도 안 사는 것 같아. 그죠? 보니까 주방도 깨끗하잖아요. 누가 살다가 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벽에 약간 거미 같고, 이거 황토 벽돌인가요? 이거 딱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 75강하고 76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니까, 일단 이 법정이상권도 맞죠. 이게 법정이상권뿐만이 아니고 우리 법원경매 전반적인 분야 다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맨날 접근하다 보면 이게 안 보여. 맨날 그러면 돈도 안 되는 배당표 작성한다고 맨날 낑낑거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 배당표 작성도 때로는 필요 없는 게 많아요. 근데 봐가지고 내가 이걸 경매 들어갔는데 배당표를 작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법정이 상권 성립 안 된다. 그러니까, 지상 건물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상 건물, 저거 내 거야. 나 말고는 저 건물 땅 사용할 권리가 없다니까, 그럼 땅 소유자 말고는 다른 사람 이 건물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법리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건드려가지고 그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 땅을 자기가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상권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지상 건물이 성립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 건물만 경매에 나왔다 했을 적에는 건물이 아주 삐까뻔쩍해야 됩니다. 아주 괜찮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요즘 집 한 채 짓는데 평당 한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더 들어갑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근데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 받는다 했을 적에 토지 소유자하고 딜을 하는데, 딜을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어쩌고 하는, 그거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딜을 들어왔을 적에 토지 소유자는 과연 어떻게 또 응대를 해야 될 것인가. 절마가 분명히 저렇게 누가 제3자가 낙찰받게 되면 딜을 한다. 나하고 거래를 하자 그런단 말이죠. 이랬을 때 토지 소유자는 그럼 과연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액션 취해야 될 것인가. 요건 이제 5월 6일 날 번개 모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막 치고받고 하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요,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아파트 하세요. 빌라. 역세권에 소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경매도 아니에요. 그게 뭐 경매입니까? 경매 가야지. 경매가 아니에요. 경매지. 명도 안 했는데, 명도 크게 못 봐가지고, 안녕하세요. 등기부등 들이밀으면 되는 게 지금 그 명도가 무서워서 경매 못 합니까? 그런 양반들 아예 처음부터 경매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 제가 볼때 경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죠? 그건 경매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야, 오늘 또 자료가 몇 개 더 있는데 말이죠. 이거를 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말이죠. 오늘 이제 5월 3일 날, 이 대법원 판례도 말씀드리고 또 이제 덧붙여가지고 또 하나 더 현재 또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지금 제가 이거 메모를 해놨는데 이걸 제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맞아, 5월 3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건 같은 게 춘천지방법원 관내 물건입니다. 홍천군 홍천읍에 소재하는 그 물건인데, 이것도 보니까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토지상의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얘기를 해서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옛날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났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요, 5월 3일 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때로는 봐가지고 나한테 불리한 그런 경우를 제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단지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방법은 뭐가 있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게 오히려 더 발전적인 내용 아닙니까? 어차피 경매 정보는요,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다 건드려가지고 언급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언급하면 안 됩니까? 언급하면 이게 불법으로 걸립니까? 제가 걸린다면 저 이런 인터넷 방송 못 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일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뭐 이해가 안 되시면요, 뭐 방법은 없습니다. 몇 번이고 이제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하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